네, 현재 환율이 1,430원대로 진입하면서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잡혔다는데 왜 계속 불안할 걸까요? 뉴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외환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떠들썩합니다. 1,480원을 찍더니 며칠 만에 1,430원대로 뚝 떨어졌죠. 여러분,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 억지로 누른 거 아니야? 라는 찜찜함이 남아 있으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냉혹합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정부가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환율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엄청난 힘을 썼다는 얘기고, 그 힘을 쓰는 데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저는 환율 예측? 오른다, 내린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환율 방어 작전, 도대체 누구의 돈을 얼마나 태워서 무엇을 희생당했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가 조만간 우리 경제에,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끔찍한 후폭풍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팩트와 데이터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사 치트키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용어 싹 다 빼고 환율이 도대체 왜 미친 듯이 오르는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경제학의 대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귀하면 비싸지고 흔하면 싸진다. 시장의 사과는 딱 한 개뿐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이면 부르는 게 값이죠. 반대로 사과가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는데 아무도 안 찾으면 떨이로 팔아도 안 팔립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율 1,480원, 아니 1,430원. 어쨌든 이건 달러가 그만큼 귀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가진 원화는 그만큼 흔해 빠진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월급, 내 예금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내 자산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거니까요.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면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와, 물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 돈 가치가 똥이 됐구나라는 걸요. 그럼 왜 원화가 똥값이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돈 풀기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 확대이죠. 정부는 지금 민생지원금이다, 기본소득이다 하며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무려 728조 원, 전년 대비 50조가 늘어난 역대급 증가폭입니다.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져야겠죠. 2025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4.5%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조차 한국 빚 너무 빨리 늘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시장에 원화가 넘쳐나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타기를 하는데 농도가 옅어지는 건 당연하죠. 둘째, 달러 가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가 왔는데도 한국 환율은 오릅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리니까 배 안의 위기를 직감한 배 안의 쥐들, 즉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탈출하는 겁니다. 기업, 개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한국 원화 못 믿겠다며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위기, 모든 지표가 지금 당장 원화를 버려라 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수출로 벌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환율 좀 오르면 수출 기업한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환율만 오르면 벌벌 떨까요? 바로 우리 DNA에 새겨진 끔찍한 트라우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 지금이랑 소름 돋게 비슷합니다.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았습니다. 1996년 한국은 OECD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언론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떠들어댔죠. 그때 정부는 뭐라고 했나요? 곳간, 즉 외환 보유고가 텅텅 비어가는데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 환율 방어할 수 있다. 동요하지 마라. 정부는 환율 800원 지키겠다고 마지막 달러 한 푼까지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결과는요. 1997년 11월 21일 밤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곧바로 환율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믿었던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금리는 30%까지 치솟았고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도산했으며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수많은 직장인은 쫓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 1,400원이라는 숫자에 예민한 건 단순한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정부가 지금 왜 무리해서라도 환율을 누르려고 할까요?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 저지선이 뚫리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1997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2025년에 정부는 어떻게 환율을 내렸을까요? 1997년처럼 직접 외환 보유고를 다 태웠을까요? 아닙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환율 조작국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방법. 바로 우리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로 등판시킵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자, 여기엔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첫째, 외환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해외 주식 사려고 수백억 달러를 사야 합니다. 엄청난 달러 매수 세력이죠. 정부가 제안합니다. 시장 가서 달러 사지 마. 환율 오르니까 대신 우리 금고에 있는 달러 빌려줄게. 너네 원화 우리한테 맡겨. 이러면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 주문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수요를 증발시켜서 환율을 억누르는 거죠. 한도는 650억 달러, 한화 기준 약 90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다시 시장에 나와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발의 오줌 누기죠. 둘째,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전략적 환해지. 쉽게 말해 국민연금한테 너네 앞으로 들어올 달러 미리 좀 팔아라 라고 시킨 겁니다. 이걸 선물한 매도라고 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선물한 매도를 잘 안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자산 가치도 오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 같을 때 내 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목적은 내 돈 지키기가 아니라 환율 하락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를 하면 그 물량을 받아준 은행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팝니다. 국민연금이 해지 비율을 10%만 올려도 수백억 달러의 매물 폭탄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시장에 달러가 나오니 환율은 하락합니다. 강제로 환율을 찍어 누르는 거죠. 1480원에서 1430원으로의 급락,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달러 폭탄 투하로 만든 인공적인 하락입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전략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바로 우리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로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달러 자산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환해지를 해서 이 엄청난 환차익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를 돕느라 국민의 노후자금 수익률을 희생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환율이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오른다면 그 손해는 더 커집니다. 이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현재의 위기를 잠시 가린 것뿐입니다.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통제로 잠시 통증만 가라앉힌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진통제는 계속 쓸 수 없습니다. 내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국민연금 카드는 근본적인 환율 상승을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모든 상황을 개인과 기업,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연금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환율 내리네. 진짜 급한가 보다. 한국 경제 위험하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원화자산 더 팔고 도망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환율 급락, 1,500원을 뚫기 직전의 극적인 반전. 하지만 이것은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경제 체력이 좋아져서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말만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환율 하락을 추세 전환으로 믿지 마십시오. 정부 개입으로 눌러놓은 용수철은 언젠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제 환율 꺾였다면서 섣불리 달러를 다 팔아버리거나 원화 자산에 몰빵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잠시 숨고르기 구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둘째, 자산 배분은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나라 망한다고 공포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원화 자산만 100% 들고 있는 건 침몰하는 배에 구명조끼도 없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아파트, 한국 주식, 한국 예금, 전부 원화 자산이죠. 여전히 달러 자산, 미국 주식,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당장에 불을 꺼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죠. 정부의 방어를 맹신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 자산의 방어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430원이라는 숫자, 안도할 숫자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숫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회계사 치트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